첫 번째 이슈,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 성장할까? 코로나 이후에 바뀐 세상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 우리 토마토 TV 전문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노동 시장이 변화할 것이고 또 기업들의 고용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고용 지표의 개선세가 앞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용환 전문가님, 코로나 이후에 바뀐 세상 속에서 주식시장과 경제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갈까요? 예, 오늘은 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조금 장기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간 증시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유통, 화장품, 여행 등 리오프닝 주들이 시장에 관심 좀 일단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는 60%에서 70%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정식 승인을 내렸기 때문에 접종 의무가 생겨서 미국민들의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죠. 다른 백신들도 정식 승인을 이제 받으면서 백신 의무 접종이 올라가면서 접종률이 상향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백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를 보시면은 그때도 3차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이 거의 대부분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부 지역에서는 단발적으로 4차 유행이 있기도 했었지만 좀 치명률이 낮아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뮤 변이가 새로운 변이로서 좀 퍼지고 있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약화하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끝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의 부양책이 끝나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일견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유동성이야 풀려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회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유동성은 그대로 자산시장에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개별 기업으로는 이 유동성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주가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 각국은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인데요. 이러한 투자는 실물 경제의 성장을 불러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독감이 종식된 1920년 이후에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호황을 맞이했죠. 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4.1%가 넘었고요. 누적 산업 생산률이 61%에 달했습니다. 다우지수의 누적 상승률은 245%,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테이퍼링이나 각 단기적인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 사례를 보시고 앞으로의 긴 장기 호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시장을 리오프닝 주식들이 직접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정부 인프라 투자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고 정부가 미는 어떤 그런 신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섹터들이 있겠죠. 그런 섹터들에서 경제 성장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호황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전염병의 사례 스페인 독감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이후에 10년간의 호황이 이어졌던 사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2008 금융위기 이후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상 유례 없는 동조화된 금리 인하 정책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장이 10년의 호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는 또 바뀐 부분이 저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재정 정책까지 더해졌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의 흐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1차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2차로는 인프라 정책주, 3차로는 4차 산업의 성장 주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성진 전문가님은 이 의견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확산 명분의 현재로서는 양적 완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머니가 다시 뿌려진 만큼 걷어들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적응이 되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속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결국 현 세대나 다음 세대에서는 이 팬데믹 머니를 당연스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시장은 횡보입니다. 네. 팬데믹 머니가 뉴 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장에 대해서는 횡보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파월 의장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에 그 속뜻이 팬데믹 머니가 또 계속된다라는 점에서 글쎄요,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파월 의장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용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주로 보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리오프닝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섬하고 토비스 두 개 준비했습니다. 한섬은 타임, 시스템, 클럽 모나코 등 고가의 의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죠. 최근에는 오에라라는 고가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도 런칭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품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이기 때문에 백화점, 면세점 등 기확보된 매출 채널을 통해서 이 화장품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중국에 대한 진출도 벌써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주가도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인 그런 상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소비를 빠르게 늘릴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비중을 실어서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원분들도 저가에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확신을 가지고 좀 비중을 많이 실으셨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토비스입니다.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 게임기가 있죠. 여기 디스플레이 모듈을 이 동사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동사의 제품이 선진국 카지노향으로 많이 출하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위드 코로나에 먼저 선언하면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을 이쪽 부분이 그 성장 산업이 될 것인데요. 현재 동사가 막대한 캐파 증설에 있죠. 그러니까 성장주를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향후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봐도 성장할 것 같은 새로운 신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이 좀 시작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저희 회원분들께서 제가 저점에 추천을 해드려서 좀 편안하게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섬의 사업 다각화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고가 라인의 화장품 라인을 출시를 했는데 설화수보다 더 비싸고요. 이 고가 라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4분기 그 성수기 진입을 하는 의류주 가운데 한섬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토비스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